안녕하세요. 네. 다들 연휴 잘 보냈어요? 저는 과제가 지금 끝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자, 그러면은, 오늘 교육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교육하는데, 조금, 지난번 교육을 한번 해보니까, 좀 외로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좀 대답을 잘만 해주시면은, 좀 이렇게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오늘 지금 총 몇 명 들어오셨지? 12명, 11명 정도 지금 들어왔으니까 오늘도 한번 같이 어, 오늘은 카메라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거니까 같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모르겠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바로바로 꼭 해결을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카메라와 렌즈에 대한 부분이고 혹시 지금 화면에 채팅창 보여요? 안 보이죠? 네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해줄 거는 이제 카메라 바디에 대한 얘기와 렌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진행을 같이 해볼게요. 이거는 좀 제 경험에서 나오는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소에 뭐 이런저런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셨다면은 좀 그런 선호도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카메라 렌즈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목차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는 카메라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DSLR과 미러리스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 세 번째는 렌즈의 원리와 렌즈를 읽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크롭 바디와 풀프레임 바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끝을 낼게요. 일단은 카메라의 원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별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카메라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카메라의 원리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아시는 분? 네, 거울과 빛을 이용합니다. 네, 정확했고요. 다른 분들 뭐 이렇게 아는 분들 있나요? 이렇게 작동하는 것 같았다라는 거. 어, 네, 알겠습니다. 일단 카메라의 원리는 지금 임도희 하부가 말을 해준 것처럼 거울과 빛을 이용해서 찍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절대적으로 빛이 없으면은 카메라는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빛이 순간적으로 카메라 내부에 들어와서 그 암실에서 순간적으로 맺힌 상이 카메라의 디지털 필름이나 혹은 요즘 좀 다시 쓰고 있는 그런 아날로그 필름에 상이 맺히게 되면은 맺힌 빛의 정보값을 이용해서 화면 이미지를 표시하는 게 그게 바로 카메라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하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방식의 카메라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DSLR, 그리고 두 번째는 미러리스예요. DSLR이 있다 하시는 분? 여기 둘 중에 카메라 하나 있다. DSLR이 있다.
미러리스 한 명 있고. 미러리스 있는 사람은 있어요? 내가 미러리스 카메라가 있다. 혹은 뭐 캐논 DSLR 카메라가 있다. 니콘 DSLR이 있다. 아니면 써본 적이 있다. DSLR을. DSLR 써본 적 있구나. 써본 적은 있어요. 어, 미러리스는 혹시 써본 사람이 있어요? 미러리스를 써본 사람. 일단 도이는 미러리스가 있고, 다른 분들은 없구나. 아쉽네. 아무튼, 자, DSLR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DSLR과 미러리스의 차이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통 많이 그 사진 작가들이 들고 다니는 것 같은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껍고, 좀 이렇게 렌즈 크기도 굉장히 큰 이런 카메라들을 보통 DSLR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얇게 지금 생긴 카메라를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DSLR은 무슨 뜻이고 미러리스는 무슨 뜻이냐? 자, DSLR은 간단해요. 자, 이게 지금 DSLR의 작동 원리인데, 자, DSLR은 무슨 뜻이냐? 자, 이게 DSLR이에요. 지금 써 있는 거 보여요? 빨간색이네. 네. DSLR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영어로 쓰면은, 자, D, G, 털, 쓰기 힘들다. 자, S는 single lens reflection을 의미해요. 자, 다시 한번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에 디지털을 일단 떼보고 싱글 렌즈 리플렉션이에요. 싱글 렌즈 리플렉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싱글 렌즈 리플렉션. 싱글은 무슨 뜻이죠? 싱글 한 개. 한 개. 단일. 오케이, 좋아요. 자, 렌즈는 뭘까요? 렌즈는 렌즈죠. 렌즈는 렌즈예요. 그 다음에 리플렉션은 그럼 뭘까요? 리플렉션. 네, 창. 어, 어려운 용어 하나 넣었네. 상 나왔고요. 상 나왔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반사. 맞아요. 반사도 맞아요. 반사도 맞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개를 조합해서 쓰면은 자, 1안 1 여기 안이 들어가면 안 돼요. 1 안 반사. 이란 반사식 카메라. 이란 반사식 카메라를 바로 SLR 카메라라고 해요. 그럼 이 앞에 붙어 있는 디지털은 의미가 뭘까요? 디지털. 디지털은 전자동식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그런 카메라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고전 시대부터 사용했던 카메라들 중에는 개 중에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중에는 뭐 더블 렌즈, 렌즈 두 개를 사용해서 쓰는 카메라도 있었고, 그거와 이제 구분을 짓기 위해서 렌즈 한 개를 사용하는 카메라는 싱글 렌즈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일안 반사식 카메라라고 이렇게 명칭을 두었는데, 이제 훗날 이게 가장 우리 카메라를 쓰는 그 여러 가지 카메라 중에서 가장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카메라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SLR이라고 하면은 거의 일반적인 카메라의 대명사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Single Lens Reflection 이 정도는 하나 기억을 해놓으시면은 어디 가서 유식하게 좀 잘난 척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SLR,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션
시대이고 원래는 SLR 카메라인데 이제 현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전자동식이 구현이 되면서 디지털이 붙으면서 DSLR이 되었다는 그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리를 살짝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크게 여기 이렇게 나눠서 요게 바디라고 보시면 돼요. 카메라 바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게 렌즈예요. 근데 일단 렌즈는 이따 뒤에서 설명을 해줄 거고 요 바디만 집중해서 한번 봐볼게요. 이 바디가 지금 보면 굉장히 두껍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빛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에 보이는 게 요게 미러예요. 미러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미러가 있죠. 여기에 상이 이런 식으로 갖고 반사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반사가 돼서 여기에 다시 한번 펜타프리즘을 맞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뷰파인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DSLR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거울이 순간적으로 착 하고 올라가면은 여기 이렇게 딱 붙겠죠. 붙게 되면은 여기에 이미지가 완전히 뚫리게 되고 필름 혹은 이미지 센서가 여기 뒤에서 이렇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미러 요 있는 미러 때문에 DSLR 자체는 굉장히 두꺼워지고 넓어지게 돼요. 보시면은 그래서 DSLR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으면은 찰칵하는 소리가 되게 나요. 경쾌하게 되게 그렇게 많이 나는데 그게 요 미러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 미러가 찰칵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카메라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셔터를 누르면 접혀 올려감, 뭐 셔터나 필름 혹은 이미지 센서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여기에서 혹시 좀 뭐 더 알고 싶은 거나 그런 거 있나요? 다 이해는 되나요? 이 부분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이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얘는 미러리스예요. 미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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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무슨 의미일까요? 미러리스. 영어로 뭘까요? 미러리스. 미러리스. 네, 그쵸. 거울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mirrorless. mirrorless 한 거예요. mirrorless. 그러면은 이 mirrorless가 없다는 거는 아까 SLR 구조에서 거울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전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에 있는 요 거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렇게 올라가는 요 펜타프리즘 구조가 있는 뷰파인더도 필요가 없고 요 거울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 렌즈가 있고 여기 바디가 있잖아요. 이미 빛을 통해서 이렇게 피사체가 들어와요. 그러면 원래 SLR 구조였다면은 이렇게 피사체가 들어와서 여기에 거울이 여기에 이런 부분에 이렇게 거울이 달려 있고 이 거울에 반사가 돼서 위에 펜타프리즘을 맞고 다시 반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이 과정이 전혀 필요가 없이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와서 뒤쪽에 있는 이미지 센서에 상에 맺히고 전자동식 이 프로세서에 의해서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이 이미지 여기에 프로세서에 담긴 이미지가 전자식 뷰파인더로 바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 미러 구조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 자체가 굉장히 컴팩트해지고 얇아질 수가 있어요. 그 개념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네, 이건 그래서 간단해요. DSLR과 미러리스의 차이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 DSL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미러리스네. R이니까. DSL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카메라가 커요. 크고 이 앞뒤 폭도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근데 옆에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카메라 자체가 컴팩트하고 굉장히 작죠. 렌즈 크기랑 거의 카메라 크기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근데 DSLR 같은 경우에는
거의 렌즈 크기보다 카메라가 몇 배가 더 크고,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렌즈에 거의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카메라가 굉장히 작아요. 자, 그러면은 DSLR과 DSLR과 미러리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자, DSLR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카메라의 화면을 이렇게 들어와서 이 펜타프리즘 구조를 통해서 이미지상을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를 상에 확인을 하게 되니까 보시면 그대로 빛이 이렇게 비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비쳐서 반사 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뷰파인더에 비치는 이미지상이 조금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화면각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왜곡이나 이미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촬영된 이미지와 좀 왜곡 달라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화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대신에 반대로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센서가 이미지에 그대로 빛이 들어와서 이미지 센서에 그대로 상이 맺히고 이 맺힌 전자동식 디지털 이미지 센서를 바로 액정 화면으로 뷰파인더 상의 이미지 센서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화면과 촬영물과 결과물의 어떤 실질적인 왜곡 차이가 많이 줄어드는 편이에요. 이런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왜 아직까지 DSLR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DSLR을 쓰지 않고 미러리스를 쓰는 게 당연한데, 이제 카메라의 컴팩트한 그런 기능면도 있고, 어떤 실제로 전자식 뷰파인더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런 그 액정 화면에서 바로 우리가 왜곡되지 않은 화면 결과물을 확인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데, 왜 아직까지 DSLR이 남아있냐면은, DSLR은 이 거울을 활용하잖아요. 근데 이 빛에 반사돼서 거울로 들어오는 이 활용 구조 텀이 이게 미묘한 미러리스와의 그 전자동식 그 센서로 받아들이는 그 차이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보면 다 디지털로 다 색을 변환을 해서 여기서 값을 다 이 이미지 센서상에서 디지털 값으로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거울이 있고 이 거울상에서 반사되는 여러 구조 그리고 실제로 들어오는 이 이미지 센서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그 빛을 확실히 더 많이 이용하고 좀 더 구형적인 옛날 SLR 형식의 그런 구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그 미러리스를 사용할 때의 사실적인 색감과는 좀 다르지만 조금 더 감성적이고 조금 더 뭔가 디지털적이진 않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DSLR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 색감적인 부분, 그리고 사진 실제적인 결과물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어가지고, 요즘 최근에는 사진 작가들 중에서는 미러리스로 옮기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DSLR을 실제적으로 촬영할 때 DSLR을 선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SLR 시장이 아직까지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미러리스와 DSLR의 차이는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렌즈의 원리와 읽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방금까지 설명을 한 거는 바디예요, 바디. 이 카메라에서 여기까지가 렌즈 부분이라면은 요쪽까지 있는 부분이 바디예요. 방금은 바디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자, 여기에서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렌즈예요, 렌즈. 자, 렌즈는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카메라 앞에 달려있는 이런 그 광학 거울을 이용해서 어떤 화물의 상을 통해서 화면을 당기거나 아니면 풀거나 아니면 빛을 조절하거나 이런 식의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렌즈의 형태라고 그게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렌즈는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은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보시면은 요거를 기억하세요. 요 라인. 요 라인을 기억하시면은 그 다음 장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라인, 렌즈에 있는 라인.
자,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뒤로 나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걸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카메라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카메라가 하나 있다고 쳐봐요. 자, 여기에 뭔가 대상물 피사체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미지 센서는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자, 이 카메라 이미지 센서는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 이 센서가 얘랑 같이 딱 맞닿아지려면은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이 겹치는 부분, 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초점이에요. 포커스, 초점.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센서, 이게 이미지 센서예요. 요게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 요게 이미지 센서예요. 그러면은 이 맺히는 초점과 이미지 센서, 요 간의 요 거리가 바로 초점 거리를 의미해요. 초점 거리. 초점 거리. 요걸 의미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요 정도 거리에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는 초점 거리가 한 요 정도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거를 한 예를 들어서 한 50mm라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얘를 지금 50mm 정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50mm. 자, 그러면은 새로운 걸 한번 찍어볼게요. 자, 카메라가 또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엔 피사체가 조금 더 멀리 요 정도 거리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자, 이미지 센서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같은 카메라 렌즈를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같은 카메라 렌즈예요. 자, 얘를 카메라 렌즈는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해서 찍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가서 실제로 피사체와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 렌즈 길이 구경을 가지고는 여기 있는 피사체를 확대해서 담을 수가 없어요. 여기 주변에 다른 배경들도 나올 거고 다른 대상들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사진은 이 피사체를 당겨서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거리에 있을 때는 50mm 초점거리 렌즈로도 충분히 찍을 수 있었는데 요 거리에서 요 같은 렌즈를 사용을 했을 때 피사체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50mm 렌즈로는 사진을 쟤만 당겨서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이해가 가나요? 네. 다른 분들 이해 가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50mm 정도, 50mm 이상의 이제 다른 바깥에 있는 더 먼 거리에 있는 피사체를 찍기 위해서 50mm보다 더 긴, 더 긴 포커스를 가진 렌즈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피사체가 여기에 있다 하면은 자, 이미지 센서는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미지 센서에 얘랑 정확하게 매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맺히려면은 지금 그림이 조금 애매한데 한 초점 거리가 여기쯤 맺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렌즈가 요만큼 더 길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원리예요. 지금 보면은 카메라가 여기 있고 카메라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여기 있고 이게 이미지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미지 센서. 이미지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이미지 센서라고 얘기할게요. 자, 이미지 센서예요. 이미지 센서고 자, 대상이
여기에 있어요. 고정해서 여기에 있으면은 지금 얘를 완벽하게 확대해서 쫙 잡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초점 거리가 여기에 지금 잡히고 카메라 망원 렌즈가 필요하니까 한 요 정도 구경의 렌즈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정도 지금 요 정도가 잡히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선 그림이 요게 조금 잘못 나왔어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는 요 정도 렌즈가 잡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그림이 피사체가 이것보다 지금 더 가까이 한 요 정도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초점 거리가 여기 잡히게 되니까 요렇게 잡혀서 카메라 렌즈가 좀 더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위에 있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망원 렌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에 더 짧아서 초점 거리가 가까이 있는 거를 더 넓게, 더 넓은 범위로 이런 식으로 촬영하는 그런 이런 렌즈를 광각 렌즈라고 해요. 네, 이게 바로 망원 렌즈와 광각 렌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뉴스 기자들이나 뭐 직캠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멀리서 확대해서 막 찍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쓰는 그 렌즈들 보면 막 대포처럼 엄청 막 이만하잖아요. 거의 자기 몸보다 긴 렌즈들을 막 들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이게 바로 이게 망원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망원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광각 렌즈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앞뒤 길이는 굉장히 짧은데 렌즈가 이런 식으로 깔때기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렌즈가 겁나게 커요. 앞에가 모습이 이렇게 이런 깔때기 형태로 그래서 앞뒤는 굉장히 짧은데 이 렌즈가 굉장히 커요. 이게 약간 볼록하게 렌즈가 또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옆에서 보면은 이런 렌즈들을 광각 렌즈라고 해요. 네, 이렇게 돼서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자면은 자 보통은 그래서 0mm에서 아까 초점거리 얘기 나왔잖아요. 0mm에서 50mm 사이에 있는 렌즈들을 보통은 광각이라고 해요.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 정도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광각은 요 정도. 보통은 뭐 20mm, 10mm짜리 렌즈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우리가 찍을 수 있는 화각의 범위가 막 요 정도까지 넓어져요. 요렇게. 이런 거고 평각은 50에서 135mm 정도. 사실은 100mm 넘어가면 보통은 망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35 정도까지는 평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50에서 135mm는 한 여기 사이에 있는 요 정도 넓이라고 보시면 돼요. 50에서 135. 그다음에 망원 같은 경우는 135mm를 넘어서 뭐 1000mm, 뭐 2000mm까지도 존재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화각 자체가 굉장히 좁죠.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 정도밖에. 대신에 여기에 있는 피사체, 막 이 정도 거리에 있는 피사체까지 우리가 찍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마운 렌즈. 이렇게 세 가지 렌즈는 이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렌즈를 읽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전까지 제가 설명했던 부분은 다 기억이 날까요? 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나요? 네.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다시 짚고 가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쉬워요. 자, 카메라의 원리 얘기였고 DSLR과 미러리스의 차이도 얘기했어요. 카메라 원리는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빛을 이용하는 게 바로 카메라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카메라의 원리는 두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DSLR과 미러리스. 그래서 지금 DSLR 같은 경우는 SLR, 고전적인 카메라 SLR 구조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거울을 이용을 해서 반사, 반사해서 여기에 뷰파인더에 상이 맺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카메라의 두께가 넓어지고 무게가 무거워지는 그런 고전적인 방식의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고 자, 미러리스는 이게 없이 이미지 센서가 그대로 들어오고 전자식으로 뷰파인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얇아지고 가벼워진다. 미러가 없다라는 의미가 미러리스다. 자, 렌즈의 원리에는 렌즈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 센서와 피사체 간의 어떤 초점 거리에 대한 얘기가 렌즈다. 그래서
광각 렌즈는 이런 식으로 더 멀리 있는 렌즈들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초점거리가 길고 카메라로부터 초점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길고 큰 렌즈들이 필요하고 광각 렌즈 같은 경우는 초점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짧고 양쪽으로 넓은 이 구경이 큰 렌즈가 필요해지게 된다.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와서 0에서 50mm 정도는 광각, 50에서 이건 좀 애매한 논란이 있어요. 근데 50에서 한 100 정도 전? 아니면 100라고 보시면 돼요. 50에서 100 정도 전이 평각, 그리고 100에서 혹은 135 그 이상부터는 다 망원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다음은 렌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렌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변 렌즈. 이거는 조금 실생활적인 얘기니까 들어두면은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가변 렌즈라는 게 있고 단렌즈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아시는 분이 있나요? 가변 렌즈와 단렌즈. 가변 렌즈와 단렌즈의 차이들. 네, 렌즈를 바꿀 수 있고 없고. 다른 분들 얘기 있나요? 렌즈를 바꿀 수 있고 없고. 네, 다른 분들은 더 잘 모르겠는 걸로 생각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가변 렌즈는 말 그대로 지금 하은하고 말해준 것처럼 렌즈를 바꿀 수 있고 없고 그러한 의미가 같아요. 근데 대신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은 24에서 70mm 이런 형태로 렌즈의 각 화각을 바꿀 수 있는 렌즈, 화각을 교체할 수 있는, 화각을 바꿀 수 있는 렌즈를 바로 가변 렌즈라고 해요. 그리고 단 렌즈는 그럼 반대로 화각을 바꿀 수 없는 렌즈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를 해주자면은 여기는 줌인이 가능해요. 줌인이 가능한 구역. 줌인, 줌아웃이 돼요. 줌이 가능. 근데 단 렌즈 같은 경우는 줌이 안 돼요. 줌이 안 돼요. 얘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미러리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캐논 뭐 DSLR 이런 거 써본 적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렌즈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렌즈는 보통 다 가변 렌즈예요. 화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렌즈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렌즈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얘 캐논 EF 24에서 70mm는 이거는 가변 렌즈일까요? 단 렌즈일까요? 얘는 가변 렌즈일까요? 단 렌즈일까요? 네, 네, 가변 렌즈죠. 그쵸? 네. 여기 24에서 70mm가 아까 무슨 말이었는지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나요? 24에서 70mm? 24에서 70mm는 네, 이 초점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초점거리,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인간이 보는 시야각이 한 50mm 정도가 된대요. 50mm 정도가 되니까 24mm에서 70mm를 사용한다는 거는 광각부터 어느 정도 인간의 화각 그리고 플러스 좀 당겨진 줌, 어느 정도 조금 당겨진 줌까지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렌즈 구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4에서 70mm.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캐논 렌즈예요. 캐논에서 만든 캐논의 전용으로 나온 렌즈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EF는 뭘까요? EF는 일렉트로 포커스라고 해서 캐논 바디에만 장착이 가능한 캐논 렌즈를 뜻해요. 그러니까 렌즈들이 또 각 제조사들마다 만들어 놓은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거를 마운트라고 설명을 해요. 마운트.
얘를 마운트라고 설명을 해요. 마운트예요, 마운트. 그래서 캐논에서 나온 렌즈 마운트는 EF라고 설명을 해요. EF. 아까 말한 것처럼 일렉트로 포커스예요. 뭐 소니에서 나온 거는 이거 거꾸로 해서 뭐 F2라고 얘기도 해요. 뭐 포커스 일렉트로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제조사들마다 나온 마운트의 종류가 다 다르게 있어요. 뭐 EF, M 마운트, F 마운트, FE 마운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을 하실 때 이제 혹은 렌즈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캐논과 내 카메라가 어떤 제조사인지 확인을 해보고 그 제조사 호환이 가능한 카메라를 구매를 하셔야 돼. 렌즈를 구매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변환 마운트를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 변환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소니 렌즈에서 캐논 카메라로 장착이 가능한 마운트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소니 카메라에서 캐논 렌즈에서 소니 카메라에 장착이 가능한 그런 마운트를 구매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추가 마운트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바로 장착을 해서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 제조사에 맞는 렌즈를 사용을 하셔서 쓰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시 해볼게요. 자, 캐논은 제조사. 자, EF는 뒤에 나오는 바로 나오는 요 영어는 렌즈의 마운트를 의미해요. 마운트, 마운트. 자, 그 다음에 24에서 70mm는 렌즈 화각의 범위를 얘기를 해요. 화각의 범위를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f2.8L 뭐 이거는 이따 설명할게요. f2.8은 요게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f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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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8은 요거는 조리개를 의미해요. 조리개. 조리개를 의미해요. 자, 조리개는 무엇이냐?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은 안 할게요. f2.8이 되면 조리개 값은 숫자 값이 낮을수록 조리개는 빛을 카메라 안에 빛을 조절하는 그런 작은 구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정면의 형태에서 살펴본다면은 정면의 형태에서 살펴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센서가 있을 거고 앞에 렌즈가 달려있는 그 구경 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어요. 얘를 조리개라고 해요. 조리개. 그래서 보통은 얘가 빛을 받아들이는 구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리개를 좁히게 되면은 당연히 빛이 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조리개를 넓히게 되면은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카메라의 작동 원리 딱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 했죠? 카메라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카메라의 작동 원리. 카메라는 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도희가 말해줬는데 빛, 빛이에요. 빛. 여러분 빛이에요. 카메라는 빛 가지고 장난치는 노름이에요. 빛이에요, 빛. 그렇기 때문에 이 조리개를 통해서 빛이 어느 정도로 적절하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카메라의 렌즈를 결정지는 그런 성능이 또 돼요. 여기 보시면은 조리개는 그래서 일단은 이 렌즈에서 기본적으로 조리개 같은 경우는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조리개는 숫자가 낮을수록 이 조리개의 빛의 구멍이 넓어져요. 대신에 이 숫자가 높아지면은 이게 조리개가 다시 좁아져요. 그렇다면은 F2.8은 지금 보면은 보통은 요즘에 나오는
제일 좋은 렌즈를 보면 1.0, 1.8까지도 있는데 2.8 정도만 돼도 준수한 성능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빛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f2.8이면은 이 조리개가 굉장히 넓어서 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가 카메라를 사용할 때 더 선명한 화질, 선명한 어떤 그 이미지들을 더 잘 볼 수 있는 거죠. 빛이 적을 때보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캐논 제조사예요. 캐논 EF 마운트예요. 2470 화각이에요. f2.8 자, 조리개예요. f2.8 조리개예요. f2.8은 조리개예요. 그 다음에 뒤에 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L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로마 숫자 같은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USM 이렇게 있어요. 자, L은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2가 있어요. 2는 EF24에서 70mm라는 요 렌즈 있잖아요. 요 렌즈가 개선판으로 나온 버전이거든요. 아이고. 이게 개선판으로 나온 렌즈거든요. 원래 2470이라는 렌즈가 있었는데 개선판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2가 적힌 거예요. 두 번째 렌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USM은 울트라소닉 모터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어요. 울트라소닉, 아우, 적기가 귀찮다. 아무튼 울트라소닉 모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약자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우리가 카메라 렌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아래 보면은 여기 보여요? 여기 이렇게 요거 보여요? 요거 펜색을 좀 다른 걸로 바꿔줄게요. 자, 요거 보이나요? 요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 잘 보면은 AF, MF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AF는 오토포커스를 말하고 MF는 매뉴얼 포커스라고 해가지고 수동으로 조절을 하는 거고 오토포커스는 자동으로 이 렌즈가 이미지 상을 찾아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오토포커스로 우리가 렌즈를 두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보면 이 화각 쪽 파트에서 이제 피사체를 렌즈가 구분을 하고 이제 이 화각에 있는 이 여기 렌즈 포커스링이 요게 포커스링이라고 하거든요. 이 렌즈 포커스링이 막 돌아요. 혼자서. 여기에 사용되는 모터가 있는데 그 모터가 소닉 굉장히 조용히 저소음으로 난다고 해서 울트라소닉 모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음 모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토포커스로 이 카메라를 사용을 했을 때 초점을 잡는 과정에서 조용히 흔들림 없이 카메라의 렌즈 앞에 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흔들림 없이 조용히 움직이는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모터를 USM 모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가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 걸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자, 캐논 뭐죠? 캐논은 무엇이었죠? 네, 제조사. 네, EF는 뭐죠? 네, 마운트예요. 네, 마운트예요. 근데 얘는 특별히 EF-S까지 있어요. 얘는 다시 설명을 해줄 거예요. EFS는 마운트예요. 자, 그 다음에 18135는 뭐죠? 화각이죠. 그러면 이 화각 같은 경우에는 18mm에서 135mm까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각의 범위가 어떻죠? 화각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그쵸? 18mm면은 아까 말했던 거의 18mm 정도면 각이 어떻죠? 네, 광각이고 135mm 정도만 되면은 각이 방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18mm에서 135mm면은 굉장히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카메라 렌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F, 요 3.5에서 5.6. 얘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네, 조리개예요, 조리개. 네, 맞아요. 조리개예요. 그 다음에 IS, 요거는 일단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 STM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USM의 종류의 그런 모터 구동 방식에 대한 그 렌즈 모터 구동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STM이 이게 무슨 의미더라? STM이 이것도 알았는데. STM 제가 이따가 이거 한번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네. 아, 떨림 방지였나요? 떨림 방지는 IS가 떨림 방지긴 한데 STM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였는지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음, STM도 STM도 저소음 고정밀 포커싱을 위한 캐논 포커싱 모터의 일종이라고 하네요. 스태핑 모터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모르셔도 돼요. 저소음 모터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USM 렌즈의 아랫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USM이 조금 더 고급 상위 계열의 모터를 사용한다. 이 정도 차이로만 보면 됩니다. STM은 좀 저가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 렌즈가 2470, 24에서 70mm밖에 안 되고 조리개는 2.8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 18mm에서 135mm까지 사용을 하는데 당연히 이 렌즈를 쓰는 게 더 이득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금액적인 것도 보면은 55만 원이고 얘는 지금 보면 208만 원이에요. 거의 웬만한 카메라 한 대 값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줄게. EF, GF는 요 S, 요게 이 카메라의 가격을 이 렌즈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자, EF 렌즈와 EF-S 렌즈의 차이는 화각의 차이예요. 아, 화각이래. 화각이 아니라 카메라 또 종류의 차이예요. 근데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L 있죠, L. 이 L도 그 카메라 상위 기종 그리고 혹은 아니면 하위 기종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 두 가지 렌즈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L은 보통 고급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 L이 붙어 있지 않는 경우는 하위 렌즈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조리개에서 보면은 아까는 조리개 값이 2.8 하나였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서는 3.5에서 5.6이에요. 얘도 앞에 미리스에 대한 표현처럼 얘도 조리개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 최대 조리개가 3.5고 최소 조리개가 5.6이라는 거예요. 최대, 최소.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을 135mm까지 만약에 화면을 당겨서 찍잖아요. 그럼 조리개 값이 높아지면서 화면이 어두워져요. 5.6까지. 그러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지 못해요. 덜 들어오게 돼요. 대신에 반대로 우리가 18mm 완전히 광각의 형태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 그때는 조리개가 좀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3.5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변 조리개.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통 아까 가변 렌즈처럼 가변 조리개. 가변 조리개가 탑재된 렌즈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당연히 가변 조리개보다 3.5도 그렇게 높은 수치는 그러니까 값이 낮으니까 넓은 조리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빛이 많이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3.5에서 5.6이라는 건 5.6까지 조리개가 높아져서 조리값이 높아져서 빛이 많이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사진이 잘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24에서 70mm까지 아무리 땡기고 좁혀도 조리개를 2.8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대신에 반대로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땡기거나 풀게 되면 조리개 값의 한정값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3.5, 5.6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빛을 받아들이고 사진이 잘 나오는 거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IS는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손떨림 방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 약간 적진 않을게요.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카메라 아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죠. 스테빌라이저 온 오프 이게 IS 기능이에요. 이게 IS 기능. 그래서 얘를 키거나 끌 수 있어요. 이제 보통 삼각대 위에 올려놓고 쓸 때는 이거를 끄고 손에서 들고 찍을 때는 이 기능을 키고 쓰는 편이에요. 만약에 집에 DSLR이 있는 분이 있으면은 요거 한번 렌즈에 이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그 다음 설명하는 게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캐논은 무엇이죠? 제조사. 자, EF, 마운트. 좋아요. 자, 24에서 70mm. 얘는 뭘까요? 화각 좋아요. 24에서 70mm 정도면은 화각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죠? 어느 정도일까요? 24에서 70mm면은 광각에서 평각. 그렇죠. 평각 중에서 살짝 당겨진 평각 정도까지.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24에서 70mm. 자, 그 다음에 f2.8. f2.8은 뭘까요? 조리개. 조리개 중에서도 얘는 가변 조리개가 아니니까 고정 조리개라고 해요. 고정 조리개. 고정 조리개.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로마 숫자 표기는 이건 뭐라고 했죠? 네, 시리즈 혹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USM은 뭐라고 했죠? USM은 USM은 저소음 모터. 그래서 이 렌즈의 모터 구동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렌즈 포커싱을 관리하는 이 모터 구동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똑같이 제조사 캐논 EFS는 마운트예요. 얘도 마운트. 자, 18135 렌즈 화각에 대한 설명이고 굉장히 넓은 광각에서 망원까지 가능한 화각이에요. 자, f3.5에서 5.6은 조리개 값인데 얘는 뭐라고요? 이렇게 변하는 거를 네, 가변 조리개 맞아요. 네, 그 다음에 IS는 손떨림 방지,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 기능이 탑재된 그 렌즈라는 거고 STM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렌즈 모터 구동 방식, 스태핑 모터라고 해서 이것도 저소음 모터 렌즈를 얘기하는 거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 얘기를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앞에선 이 L에 대한 게 있었고 여기서는 요 S라는 게 있었어요. 자, 요게 차이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게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크롭 바디와 풀프레임 바디예요. 혹시 이거는 들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크롭 바디와 풀프레임 바디. 크롭 바디와 풀프레임 바디. 크롭 바디와 풀프레임 바디. 없나 보네요. 네, 처음 들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든 어, 카메라에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미지 센서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 이미지 센서가 이렇게 실제로 카메라 렌즈를 까보면은 이렇게 이미지 센서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테두리가 약간 살짝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네모난 렌즈가 네모난 센서가 있어요. 카메라 안에 보면은. 근데 어 크롭이라는 게 뭐죠? 의미가? 크롭. 크롭은 뭘까요? 크롭. 크롭은 뭘까요? 우리가 오늘 네 흔히 잘렸다. 그쵸? 크롭티에 대한 얘기도 하죠. 크롭티. 크롭은 저희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풀프레임이라는 거는 당연히 풀로 다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준은 모든 이미지 센서의 기준은 풀프레임이에요. 35mm 풀프레임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고전적인 필름 시대부터 사용했던 표준 같은 필름의 크기 사이즈가 35mm였어요. 요 이미지 사이즈의 크기가 35mm짜리를 항상 사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풀프레임 35mm 풀프레임이 항상 기준이에요. 얘가 1대 1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크롭바디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잘렸다는 얘기죠. 이 잘렸다는 거는 이 이미지 센서도 어느 정도 잘렸다는 거. 얘가 그러면은 풀프레임 센서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롭바디에 들어가는 센서는 진짜로 요렇 요 정도로 작아져요. 실제로 까보면 비교를 해보면 이게 좀 그림이 좀 그런데 아무튼 요만큼 작아져요. 그래서 얘를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센서는 여기에 보이는 APS-C, 니콘 DX, 펜탁스, 소니, APS-C, 캐논 요 구경 안에 있는 센서들이 보통 크롭바디에 많이 있는 센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35mm 풀프레임보다 안쪽에 있는 요 모든 센서 이미지 크기들을 다 크롭바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센서는 이 여기 요 계열에 있는 센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요런 차이가 생겨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일 때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미지가 이렇게 빛을 받아서 들어오면은 풀프레임일 때는 이만큼 이미지를 다 받을 수 있던 게 크롭이 되게 되면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 위랑 아래랑 있는 공간이 잘리게 되는 거예요, 다. 그쵸?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기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론 크롭 센서가 뭐 화질이 아주 막 이렇게 떨어지고 풀프레임에 비해서 뭐 엄청난 뭐 성능 저하를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화각 범위를 잃게 된다는 거는 렌즈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발생시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찍고자 하는 그런 화각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하거나 그냥 아마추어들이 사용하는 크롭 센서 바디를 사용하셔도 충분하지만 이제 사진 작가들이라든가 전문적으로 뭔가 이 사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풀프레임 센서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만큼의 화각을 손해보고 싶지 않다면은 이만큼의 화각을.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런 바디에서도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얘기했듯이 제가 카메라 바디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바디에도 풀프레임 바디가 있고 크롭 바디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 자체 종류에도 렌즈 말고요. 그러면은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풀프레임 바디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고가겠죠? 가격이 높은 상위 계열, 고급 계열 카메라이겠죠? 반대로 크롭 바디는 이 센서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조금 저가형, 중저가형의 카메라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풀프레임 바디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은 어떠한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크롭 바디를 사용을 하면은
자, 크롭 바디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풀프레임으로 전용으로 들어가는 렌즈를 여기에 만약에 장착을 했어요. 풀프레임으로 들어가는 렌즈를 만약에 장착을 했어요. 크롭 바디에다가. 그러면은 풀프레임 바디가 아니니까 원래였으면은 풀프레임 바디에 장착을 했으면은 이만큼이 더 나왔어야 됐는데 이만큼이 더 나오지 못하고 렌즈는 이 바깥의 만큼을 더 담고 있지만 카메라는 바깥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요만큼만 나오게 되죠. 이거 이해가 가나요? 이거 이해가 가나요? 이해 안 되는 분 있으면은 바로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이해 안 되면은 다음 얘기가 설명이 안 돼요. 네, 여기 이해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크롭 센서, 크롭 바디에 전용으로 장착되는 렌즈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만큼 잘리는 렌즈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렌즈를 풀프레임 바디에다가 장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크롭 전용 센서인 렌즈에, 크롭 전용 센서인 렌즈에 바디는 풀프레임 바디를 장착을 했어요. 풀프레임 바디를 장착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화질이 깨질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까요? 잘려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크롭 부분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정답은 잘려서 나온다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 풀프레임 바디는 이미지 센서는 이만한데 카메라 렌즈가 담을 수 있는 화각의 범위는 요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뭐 전자동적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보정을 해서 확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요만큼이 까맣게 나와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풀프레임 센서에다가 크롭 전용 렌즈를 달게 되면은 여기가 다 까맣게 나와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니까 사진이 찍히면은 여기에만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풀프레임 바디에는 크롭 전용 렌즈가 장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호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억지로 호환을 시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까맣게 나와요. 여기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이 L 보이죠? L. 이 L은 풀프레임 바디에 전용으로 장착되는 렌즈를 뜻해요. 그래서 그만큼 카메라 렌즈 가격도 비싼 거예요. 거기에다. 그래서 소니에서는 이 풀프레임 바디에 장착되는 소니래. 캐논에서는 이 풀프레임 바디에 장착되는 요 렌즈를 고급 렌즈 계열을 L 렌즈라고 해요. L 렌즈. L 렌즈라고 설명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에 보면 EF-S라고 있죠. S. S는 원래는 크롭 바디용으로 나온
렌즈를 뜻해요. 크롭 바디 전용으로 나온 렌즈를.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카메라를 뒀어요. 이제 보면은, 자, 여기까지가 크롭이에요. 여기까지가 크롭. 이 위에 상위에 있는 크롭 두 카메라가 크롭 바디 센서예요. 아래에 있는 오디 마크가 풀 프레임이에요. 이제 여기 있는 스펙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스펙을 얘기하기 전에 보통 캐논 같은 경우는 DSLR 라인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숫자 단위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가 있어요. 보통은 숫자가 낮아질수록 고급 기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한 자리 계열에서는 당연히 한 자리가 제일 고급이고 두 자리가 그 다음, 세 자리가 제일 보급용으로 나오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에 있는 카메라가 800D가 지금 있고요. 90D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 근데 요 크롭 바디 계열에서는 숫자가 높아질수록 상위 기종이에요. 그러니까 800D보다 앞으로 나올 900D가 더 개선된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90D보다 아마 제 예상인데 99D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숫자가 벌써 마지막까지 왔으니까 90D면은 99D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99D가 아마 앞으로 나올 90D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일 거예요. 여기서 볼게요. 자, 시모스 이미지 센서 방식을 의미해요. 여기 보면은 APS-C 나와 있죠. 1대 1.6 크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풀프레임에 비해서 1.6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 EOS 800D도 APS-C 센서의 1대 1.6 크롭이에요. 그리고 화소에서는 뭐 한 1000만 화소는 좀 안 되지만 800만 화소 정도 차이가 나고 뭐 IS 이건 나중에 카메라 촬영을 할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셔터 스피드 뭐 어쩌저쩌저쩌 있고 센서 크기 1대 1.6 뭐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크롭 바디 아까 말씀드렸던 두 자릿수 캐논에선 두 자릿수 세 자릿수예요. 두 자릿수 세 자릿수 계열은 크롭 바디다. 그러니까 완전 전문가용은 아니고 초보자와 어느 정도 중급자용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반대로 이 한 자릿수 때 5D 혹은 1D 혹은 6D 그리고 7D가 나온 걸로 기억하는지 정확하지 않은데 1D, 6D, 5D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여기는 반대로 숫자가 낮아질수록 상위 기종이에요. 대신에 이 같은 시리즈에서 그 새로운 버전이 나오게 되면 이 뒤에는 마크로만 개선 버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6D보다 당연히 5D가 고급 기종이고 5D보다 1D가 당연히 고급 기종이에요. 대신에 예를 들어서 5D의 새로운 개선판이 나오게 되면은 5D 마크 몇 이런 식으로 뒤에 숫자를 표시를 해줘요. 지금 현재 최신 버전으로 나뉘면 5D 마크 4고 아마 앞으로 5D 마크 5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5D 마크 5가 나올 것 같아요. 5D 마크 5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면 풀프레임 센서 크기 1대1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프레임 센서 크기 35mm짜리 풀프레임 센서가 항상 모든 이미지 센서의 기준이에요. 1대1 크기의 기준.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설명을 다 했고 자,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L렌즈는 무슨 렌즈일까요? 어디에 전용으로 나온 렌즈일까요? 네, 풀프레임 바디, 풀프레임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럼 이 풀프레임 바디 전용으로 나온 렌즈는 크롭 바디에도 장착이 가능할까요?
크롭 바디에도 장착이 가능할까요? 풀프레임 렌즈는? 네, 그렇죠.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네, 맞아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풀프레임이 다 보는 것처럼 이 바깥에 있는 화각을 다 볼 수는 없어요. 크롭 바디가 보는 딱 이 화각까지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풀프레임 렌즈가 비싼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L렌즈, 풀프레임 렌즈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뭘까요? 무엇일까요? 조리개 때문이에요. 고정조리개. 고정조리개 렌즈이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얘는. 보통은 가변조리개로 되어 있는 렌즈들이 싼 렌즈들이에요. 아까 왜라고 했죠?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카메라에서 그쵸? B 2.8이면은 아무리 화각을 땡기고 줄여도 조리개의 값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2.8 고정 꽤 높은 조리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자 얘기해 볼게요. EFS 렌즈는 어디에 착용하는 렌즈죠? 어디 전용으로 나온 렌즈죠? 그쵸? 크롭 바디에 크롭 전용으로 나온 렌즈예요. 그럼 얘 크롭 전용으로 나온 렌즈는 풀프레임 바디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크롭 바디에 장착이 가능할까요? 장착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네, 그쵸. 왜 장착이 안 되죠? 왜일까요? 다시 설명을 해야 되나? 자, 여기는 크롭 카메라가 보이는 화각이에요. 여기는 풀프레임이 보는 화각이에요. 이만큼 크롭 바디는 요만큼 못 보는 거예요. 풀프레임 바디에 비해서. 왜냐? 이미지 센서의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그쵸?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L렌즈는 어디 전용 렌즈라고 했죠? 어디 전용 렌즈이죠? 풀프레임 바디죠? 그러면은 L렌즈는 풀프레임 바디와 마찬가지로 이만큼을 볼 수 있어요. 걔는. 근데 반대로 EFS는 크롭 바디 전용 렌즈로 나온 거기 때문에 얘는 제 렌즈도 여기까지밖에 못 봐요. 같은 화각이더라도. 자, 이런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크롭 전용 렌즈에 풀프레임 바디를 장착을 할 수 있을까요? 화각이 달라서 안 되죠. 그럼 무슨 결과가 나죠?
화각이 다르다기보다는 이미지 센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말을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장착을 그래서 하게 되면은 바깥쪽에 있는 화면이 까맣게 나와요. 잘려서. 그렇죠. 잘리고 여기만 보이게 돼요. 여기만. 아시겠나요? 그게 크롭 렌즈를 풀프레임 바디에 장착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풀프레임 바디는 크롭에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풀프레임 렌즈는 여기까지 보지만 크롭 바디는 여기까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풀프레임 렌즈는 여기를 다 보고 있지만 비록 카메라 렌즈가 여기만 나와서 여기가 그냥 잘린 채로 여기는 보지 못하고 이 화면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크롭과 풀프레임 바디의 차이예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캐논 18135 렌즈는 캐논 EFS 18135 렌즈는 캐논 EOS 5D 마크 4 렌즈에 장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이제 다시 가볼게요. 그럼 캐논 EF 2470 렌즈 2.8L 2470 렌즈는 캐논 EOS 90D에 장착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장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나머지 나와 있는 ISO 값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동영상 해상도, 확장 ISO 등등 셔터 스피드 이런 것들은 제가 원래 여기서 더 이어나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다음에 제가 강의 때 하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여기처럼 카메라의 원리, DSLR과 미러리스의 차이 이런 DSLR은 이런 1안 반사식 카메라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런 거울이 있다. 미러리스는 미러가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대로 상이 이미지 센서에 맺힌다. 이런 차이. 그 렌즈의 원리, 아까 해서 망원과 광각과 망원 차이, 이 초점 거리에 대한 의미가 이 렌즈 미리수에 대한 의미다. 이런 거 해서 보통 광각, 평각, 망원이 이 정도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렌즈를 읽을 때 캐논 앞에 제조사, EF는 마운트, 2470은 화각, 2.8, f2.8은 조리개,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L. 얘는 L 렌즈라고 해서 이제 풀프레임 바디에 연결하는 렌즈, 2는 버전, USM은 렌즈 모터. 그래서 여기도 EFS 18135, 3.5에서 5.6인 가변 조리개 렌즈. 가변 조리개는 빛을 더 많이 담지 못하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렌즈이다. IS,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있는 걸 보면 되고 STM, 스태핑 모터라고 해가지고 저소음 렌즈를 또 모터 구동 방식에 대한 얘기다. 그 다음에 크롭 바디와 풀프레임 바디 설명. 기준은 항상 35mm 풀프레임 바디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요만한 크기였던 게 APS-C 요 1대 1.6으로 해서 작아진 센서가 된다. 이게 바로 크롭 바디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크롭이 보는 느낌은 여기, 풀프레임은 요만큼을 다 보기 때문에 요만큼의 화각을 손해보는 게 크롭 바디이다. 그래서 캐논 EOS 90D, 800D 두 자릿수, 세 자릿수에 있는 거는 크롭, 한 자릿수에 있는 거는 풀프레임 바디인데 두 자릿수에 있는 계열은 숫자가 높아질수록 상위 계열, 한 자릿수에 있는 계열은 숫자가 낮아지는 시리즈일수록 상위 계열. 그러나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뒤에 이렇게 버전으로서 설명을 해준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지금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제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카메라를 사용하고 어떤 카메라를 구입을 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정말 유용한 정보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를 읽는 데 있어서 렌즈 화각 정도 읽고 가변조리개인지 고정조리개인지 정도 읽고 가변조리개가 성능이 더 낮은 거고 고정조리개가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카메라라는 렌즈라는 걸 알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캐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카메라 종류에 대해서 구분을 하면 되고 카메라 종류보다 무엇보다 요 들어가는 카메라 이미지 센서 APS-C 크롭 센서이냐 시머스 풀프레임 1대1 센서이냐 이런 정도 구분을 하시는 정도만 알아가셔도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실생활에서 유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니까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DSLR과 미러리스의 차이 그 DSLR과 미러리스의 구동 방식의 차이. 그 다음에 렌즈 화각의 렌즈에 대한 렌즈 원리와 렌즈 화각에 대한 차이. 그리고 그 후에 렌즈를 읽는 법. 그 다음에 카메라 종류에서 카메라의 크롭 바디, 풀프레임 바디.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 크기에 대한 차이. 그래서 요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구분만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카메라를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어떠한 거를 선택을 해야겠다는 설정 정도는 가능을 하시니까 요거는 항상 기반을 기초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카메라의 촬영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카메라의 기능과 구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려서 이런 정도 오늘 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오늘 여기까지고 지금부터는 오늘 한 거에 대해서든 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받을게요.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이 없나요? 네. 그럼 오늘 그냥 질문이 없는 걸로 지금 알게요. 지금 질문이 뭐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언제든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OT,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OT 진행을 하면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저희가 일단은 학교 이제 다시 발표된 상황에서도 20명 이하의 수업에 해당하는 것만 학생 전원 동의를 얻을 시에 대면 강의를 진행을 한다고 지금 결정이 나서 사실상 거의 비대면으로 1학기가 거의 진행이 되는 걸로 확정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 그거랑 별개로 지금 어느 정도 조금씩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도 좀 풀리고 있기 때문에 어, 당장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주는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다음 주가 되면 저희가 다시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조만간 저희가 어차피 카메라 실습도 한번 해봐야 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늦어도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한번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니까 최대한 저희도 그런 규제를 지키는 선 안에서 넓은 공간에서 다 같이 좀 만나서 뭐 실습도 하고 그때는 교육도 하고 저희가 좀 이제 대면도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볼게요. 일단은 어차피 이 상태로 교육이 하는 게 사실은 최선의 방법이긴 하지만 저도 저로서 좀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려니까. 아직 확정이 난 건 아니지만 저희끼리도 한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만간 이제 다 같이 대면을 하면서 실습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시간을 다 같이 맞춰서. 그때 되면은 다 같이 다들 아프고 뭐 힘든 사람 없는 상태에서 다 같이 좀 요즘에 날씨도 좋으니까 좋은 날에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강의 들으느라 고생들 하셨고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육이 일단 계속 예정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별다른 공지 사항이 없으면은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참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7시 반까지 저녁 다들 먹을 시간이니까 맛있게 저녁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저희 19학번 친구들만 남아주고 나머지 저희 신입 회원분들은 다 나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입 회원들만 나가주시면 좀 감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누구 남았지? 종현 도희 딱 남았네. 썸.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잠깐만, 내가 방을 폭파시켰다가 다시 할게. 잠깐만, 우리 얘기하고 끝내자. 잠깐만.